그것만 하셔도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이 질문 받고 조금 난감했습니다. 원생을 증강시키는 방법.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딱 이렇게 주셨어요. 원생수 늘리기라고 6글자만. 그래서 헐, 이걸 어떻게 대답해 드리지? 원생수 늘리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자, 근데 이걸 사실은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갈까 생각해보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어서 조금 여러분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개괄적이지만 답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광고 매체나 광고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걸 한 가지를 해서 학생이 등록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등록이 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객의 유형에 대한 것부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원장님들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 학원 모르는 엄마, 이름은 들어본 엄마, 상담이나 설명회 등 한번 방문한 엄마, 그 다음에 등록한 재원생, 다니다 그만둔 학생, 그 다음에 소개를 해주는 돼지 엄마, 뭐 이렇게 등등 생각해보면 대충 따져도 이 정도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원을 모르는 엄마, 저희 학원도 저희 지역에서 13년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저희 학원 이름을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학원을 모르는 엄마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엄마는 저희 학원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 엄마의 관심 범위는 유치원까지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 중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엄마랑 얘기를 해본다든가 친구가 되신 경우도 없어. 그러면 애가 초등학교 가니까 그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는 곳으로 관심이 애가 성장하면서 같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학원을 그때 처음 알게 되세요. 저희가 이 지역에 13년 있었다고 해서 동네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저희 학원을 모르는 엄마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 엄마들한테 학원을 알릴 때 어떤 멘트를 해야 될까? 그러면 학원 이름을 들어본 엄마한테, 그러니까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엄마들마다, 이 고객들마다 해야 되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쵸?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중에서 고객 유형을 따지게 되면 생각해 볼 게 유형 중에서 설득이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군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소개를 해주는 돼지 엄마가 이미 계시면 그분을 잘 설득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뭐 한 번에 왕창 들어왔다 한 번에 왕창 또 데리고 나가신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유형 중 설득이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군지를 따져보셔야 되고 이런 각각의 대상들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각각 뭐가 있으냐면 각 유형별로 우리 학원은 몇 명이나 DB가 있나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재원생님 100명인데 재원생 중에 소개해준 사람은 뭐 5명이야. 재원생인데 최근에 그만둔 학생이 뭐 퇴원생이 30명 있다고 쳐요. 최근 1년 사이에. 근데 그 중에서 뭐 이사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가 잠깐 쉽게 해가지고 휴원했거나 이런 경우 있어. 그런 애가 한 15명이야. 뭐 그런 식의 DB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다 따로 나눠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메시지가 다르고 유형이 다르니까. 그럼 여기 중에서 제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편한 고객이 누구냐면 형제 자매예요. 큰아이를 보내던 작은아이를 보내든 이미 보내고 있으니 학원도 알고 엄마도 나를 알고 우리 학원이 어떤지 다 알아. 이 학원에 대해서 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만족하고 있어. 그러면 둘째가 학교 들어갈 타이밍이거나 둘째가 학원을 바꿔야 될 타이밍일 때 뭐 할까요? 형이 다니거나 뭐 누나가 다니던 학원이니까 움직일 확률이 크겠죠. 그럼 얘네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노리기 쉬워요. 상담할 시간도 확 줄일 수 있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 수를 늘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부터 따져보셔가지고 명수를 다 따지셔서 이걸 다 분리시키셔야 돼요. 분리시켜서 각각의 엄마한테 이 엄마한테 해줄 얘기들이 서로 다 다른 얘기로 메시지를 보내시던 통화를 하시던 뭐 행사를 별도로 하시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원생수 늘리는데. 가장 첫 번째는 고객 유형부터 따져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 하나 가지고 절대 등록 안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 이 엄마는 여기까지만 보내면 되고요. 이름 들어본 엄마는 한번 오게 만들면 되고요. 한번 온 엄마 가지고 상담해서 등록하게 하는 거고요. 등록한 애 데리고 다니다 그만두지 않게 가는 거고 걔네가 만족도 최고로 끌어서 소개하게 해주든가 동생 데리고 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단지 현수막은 그럼 뭐냐? 우리 학원 모르는 엄마한테 우리 학원 이름 들어보게 하는 거 여기서 여기 넘기는 요 두 가지 요 단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등록은 어디죠? 여기니까 맨날 전단지 현수막 해도 등록이 안 되는 이유는 다음 단계 광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객 유형부터 나누시고 분리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눴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이런 식으로 또 나누게 되면 더 데이터가 나눠지겠죠. 그것까지 따져서 이 데이터베이스부터 정리하셔서 각각의 엄마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것을 저는 가장 첫 번째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만 하셔도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